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출시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제조한 GPU인데 그게 요즘에 초대박이 났습니다. 모든 라인업이 출시하자마자 품절이 돼서 지금 돈이 있어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급한 사람들은 뭐 20%에서 30% 정도 웃돈을 주고 암시장에서 구매한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전 세대에 비해서 성능은 60%에서 최대 2배까지 좋아졌는데 가격이 너무 싸게 나왔습니다. 보통 전 세대에 비해서 성능이 30% 정도만 높게 나와도 꽤 잘 나왔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번 세대는 제가 봐도 정말 너무 잘 나왔습니다. 보통은 성능이 이 정도로 잘 나오면 가격을 올려받을 법도 한데 이상하게 너무 싸게 나왔단 말이죠. 저는 그 이유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 단가에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삼성에서 아주 싸게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도체 산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GPU 코어를 설계만 하고 생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제조 공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만드느냐? 지금까지는 대만의 TSMC라는 업체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거의 다 제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GPU 설계도를 TSMC에 주면 TSMC는 설계 도면대로 GPU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거죠. 자, 이런 사업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반도체 위탁 생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TSMC는 파운드리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얘네는 다른 사업은 일체하지 않고 30년 이상을 파운드리에만 올인을 해서 독보적인 세계 최강자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나 인텔도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 TSMC한테 밀립니다. 그 정도로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공룡 같은 기업입니다. 그 다음 2위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20%가 살짝 안 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TSMC를 꺾고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죠. 그런데 TSMC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처럼 반도체를 설계하는 사업도 하고 TSMC처럼 위탁 생산하는 사업도 같이 합니다. 자, 이렇게 설계와 제조를 둘 다 하는 기업을 종합반도체 또는 IDM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파운드리에만 100%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TSMC에 비해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거의 TSMC에게 생산을 위탁을 했지만 이번에 대박이 터진 RTX 30 시리즈는 전량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을 엔비디아 지포스 대란에 남몰래 웃는 삼성전자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가 나오는 족족 품절이 되니까 당연히 생산량을 늘려야겠죠. 자, 그럼 삼성 파운드리는 엔비디아에게 추가 주문을 받을 거고 많이 만드는 만큼 돈도 많이 벌고 파운드리 점유율은 덤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돈을 많이 벌면 주가 상승에도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요. 배당금을 늘리거나 재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포스 그래픽카드의 품절 사태는 삼성전자에게도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GPU는 비교적 고난이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칩 크기도 크고 기능도 많아서 웬만한 기술로는 엔비디아 GPU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만이 엔비디아 GPU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기술력이 딸려서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거래를 잘 해오던 TSMC를 굳이 손절하고 삼성 파운드리에 물량을 몰아준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엔비디아는 TSMC에 주고 싶었지만 주문량이 너무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삼성에게 몰아줬다는 주장입니다. TSMC 주요 고객은 애플, 퀄컴, AMD를 비롯한
5나노에서 7나노 설계 기술력을 보유한 자타공인 각 분야 최강자들입니다. TSMC가 반도체를 워낙에 잘 만드니까 주문량이 이미 꽉 차서 그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삼성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삼성에게 어쩔 수 없이 맡겼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하지만 이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최근 AMD의 라이젠 CPU 공급 부족 사태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AMD 라이젠 3세대는 TSMC의 7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공급 물량이 딸려서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인 라이젠 3세대 3600 마티스라는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게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제자리로 좀 돌아왔는데 한때는 이상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급 부족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TSMC 상황은 팹리스 업체에서 주문을 더 넣고 싶어도 워낙에 주문량이 꽉 차 있는 상태라 더 이상 주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이유로 삼성이 일종의 반사이익을 봤다. 삼성이 잘해서라기보다는 TSMC가 너무 바쁘니까 어부지리로 삼성이 일감을 맡았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TSMC가 중국에 기술을 유출했다는 루머 때문입니다. 중국의 SMIC라고 파운드리 세계 5위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있고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또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중국 기업인데 하이실리콘은 화웨이에 들어가는 기린이라는 모바일 AP를 설계해서 화웨이에 납품을 하죠. 자, 일단은 TSMC와 SMIC 창업자는 과거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고, SMIC 창업자가 과거에 TSMC의 반도체 기업을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SMIC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한마디로 아주 친한 사이라는 겁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이 극에 달해 있을 때 TSMC에서 알게 모르게 화웨이를 각별하게 조력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TSMC가 중국 기업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을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요즘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미국에서는 화웨이에 이어서 SMIC까지 추가 제재를 들어가겠다고 지금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데, 그 배경 역시 TSMC 기술 유출에 대한 보복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자, 물론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냥 떠도는 소문을 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한 거니까 합리적인 의심 내지는 추측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엔비디아는 미국 기업이잖아요. TSMC에 일감을 주는 업체가 대부분 미국 기업인데 기술을 유출했다는 소문이 도니까 하나둘 TSMC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퀄컴에서도 스냅드래곤 875를 얼마 전에 삼성 파운드리에 전량 몰아줬거든요. 퀄컴도 미국 기업인데 엔비디아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일부가 아닌 전량을, 그것도 주력 제품을 삼성 파운드리에 준 적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삼성 파운드리에 일부 저가형 제품 또는 주력이라고 해도 TSMC와 골고루 나눠줬지 주력 제품을 전량 맡긴 적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아무래도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의 기술 유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술 유출이 사실이든 아니든 관련 업계에서는 분명히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진짜라는 가정하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삼성 파운드리의 뛰어난 기술력 대비 저렴한 단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가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엔비디아가 삼성의 8나노와 TSMC의 7나노를 놓고 저울질을 했다고 하죠. 자, 삼성의 8나노는 EUV 공정이 아니라
생산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반면 TSMC의 7나노는 EUV 공정이 적용이 돼서 생산 단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공정이라고 해도 삼성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확률이 높은데, 심지어 공정 자체도 삼성이 더 저렴한 8나노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을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성능만 놓고 보면 당연히 TSMC의 7나노를 택하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가성비와 수익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삼성 파운드리가 본인들한테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나노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와준다면 굳이 7나노를 고집할 필요가 없겠죠.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성능은 전 세대에 비해서 60% 이상이 좋아졌는데 가격이 거의 그대로니까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성능이 2배 정도 좋아졌는데 가격도 1.7배쯤 올랐다면 과연 지금처럼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았을까요? 아마 비싸게 나왔다면 인기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갑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대 최상위 라인인 지포스 RTX 2080만 해도 2080 레퍼런스, 2080 슈퍼, 2080 Ti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많이 던져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의 경우는 삼성의 뛰어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유치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싸게 잘 만들어주겠다는데 그걸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TSMC의 생산 캐파가 남아 돌았어도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확실히 엔비디아의 설계 능력과 삼성의 제조 능력이 둘 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이랑 만드는 사람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나면 당연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엔비디아의 설계 능력과 삼성의 제조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삼성 파운드리 기술력이 대단하긴 합니다. 그래픽카드가 나오는 족족 품절되는 바람에 삼성의 8나노 공장이 지금 풀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GPU로만 최소 2조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아마 상황에 따라서 더 올라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불티나게 계속 팔리면 2조가 아니라 3조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튼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둘 다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TSMC도 마찬가지고요. 이 반도체 기업 중에 세상을 바꿀 만한 기업이 분명히 미래에 나올 겁니다. 이미 지금도 바꾸고 있지만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요즘에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 중에 아주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가능성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의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최고로 주목받는 회사가 엔비디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확보를 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역시 엔비디아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면에서 정말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파운드리에 관련된 호재가 삼성전자에 요즘에 많은데 인텔과도 지금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인텔이 7나노 공정을 포기하면서 GPU 외주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정말 운이 좋으면 CPU까지 외주를 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CPU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GPU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문제는 TSMC와 삼성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인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텔에서 삼성에 물량을 많이 주면 이거는 정말 대형 호재입니다. 인텔과 손을 잡으면 분명히 주가에도 영향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인텔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입니다. 엔비디아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큽니다. 자, 어찌됐든 엔비디아가 계속 대박을 쳐서 삼성에게 일감을 많이 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